여보, 그깟 3억 내가 지금 해결해 줄게. 울지 말고 저 사람들 돌려보내.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낡은 빌라 주차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그 순간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칩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 서 있는 건 늘어진 러닝셔츠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바로 저 박민석이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 아무 말도 못하는 제 아내 영자를 향해 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여보, 밥 차려놔. 금방 다녀올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야,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친구들은 해외여행이다 골프다 난리인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5천 원이 없어서 마누라 지갑에 손을 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등짝이 얼얼하도록 아내에게 스매싱을 맞으면서도 저는 허허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까는 찌질이 남편이자 무능력의 아이콘인 저 박민석.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제가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숨기고 매일 아내에게 구박받는 삶을 자처했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제가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지던 그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슴 뻥 뚫리는 그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탁! 밥상 위에 숟가락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 영자의 미간에는 오늘도 깊은 내 천자가 그려져 있었죠. 콩나물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제 목구멍은 꽉 막힌 듯 침조차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눈치를 살살 보며 국물을 한 숟가락 뜨려는데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밥상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당신 어제 내 지갑 만졌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만지긴 누가 만져. 그냥 식탁 밑에 떨어져 있길래 올려둔 거지.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늘어진 목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바지, 영락없는 백수 건달의 모습인 제가 아내 눈에는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사실 어제 아내 지갑을 열어본 건 맞습니다. 손을 댄 건 아니고요. 그냥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냄새라도 한번 맡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먼지 낀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전부였거든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인데 회비 3만 원이 없어서 며칠째 끙끙 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말이야. 제가 어렵게 입을 떼자마자 아내는 콩나물 대가리를 씹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그러지? 당신은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남들은 퇴직금으로 상간이 땅이니 사놓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당신은 그 나이 먹도록 마누라한테 용돈 다 쓰는 게 자랑이야? 아내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았지 요령 있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만년 과장으로 퇴직했고 퇴직금은 아들 녀석 사업 자금으로 홀라당 날려먹은 지 오래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낡은 18평 빌라도 아내가 식당 설거지부터 가사 도우미까지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밥알만 세고 있었죠. 그래도 여보, 이번엔 진짜 가야 해. 철수 녀석이 미국에서 사업 크게 성공해서 왔다고 밥 한 번 산다잖아. 회비 3만 원만 주라. 응? 다음 달부터는 내가 공병이라도 주어서 갚을게. 제 비굴한 애원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이길 바랐지만 야속하게도 파란색 1천 원짜리 5장 5천 원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와. 회비는 무슨 회비야. 얻어먹는 주제에. 그리고 올 때 두부 한 모 사오는 거 잊지 말고. 거스름 돈 남겨와. 5천 원. 요즘 세상에 5천 원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마치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잘 다녀올게. 저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아내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무능한 인간을 만났을까. 옆집 영희 엄마네 남편은 이번에 벤츠 뽑았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무능한 남편, 찌질한 가장. 그게 세상이 그리고 아내가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5천 원을 받고 굽신거리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등락 폭이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터덜터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비둘기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주머니 속에 5천 원을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알 수 없는 국제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죠. 저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본 뒤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헬로우, 디스 이즈 닥터 피. 조금 전까지 5천 원에 목숨 걸던 찌질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 발음, 확신에 찬 어조.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뉴욕 증시가 폭락 조짐을 보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을까요? 아니면 관망할까요? 선생님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금 규모는 500억입니다. 저는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옆집개 이름을 부르듯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스테이. 아직 때가 아니야. 30분 뒤 연준 의장 발표 직후에 들어간다. 그때 전량 매도해. 수익률은 200% 예상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현실이었습니다. 500억을 움직이는 지시를 내리고 나니 주머니 속 5천 원이 참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남편으로 사는 것. 과거의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가족이 위험해질 뻔했던 트라우마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좀 씁쓸하네요. 500억을 벌면 뭐합니까? 당장 친구들 앞에서 밥값 낼 3만 원이 없어서 화장실로 도망가야 할 판인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양복을 빼입은 친구 녀석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철수도 있었죠. 번쩍번쩍한 시계를 차고 거들먹거리는 녀석을 보니 묘한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저 녀석 콧대를 눌러주고 싶은데 제 손엔 5천 원뿐입니다. 과연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밤 제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어떤 숫자들이 찍히게 될까요? 아내가 잠든 사이 벌어질 저만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이중생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새벽 2시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안방에서는 아내의 고단한 콧고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드르렁, 컥. 하루 종일 식당 주방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온 아내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기절하듯 잠이 듭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라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 베란다 구석에 있는 작은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고 잡동사니가 쌓인 일평 남짓한 창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집무실입니다. 문을 잠그고 낡은 책상 위에 놓인 10년 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윙하는 펜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전투기 엔진 소리처럼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낡은 노트북 껍데기와는 달리 화면 속에 펼쳐진 세상은 최첨단 금융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실시간 주가 지수, 런던의 원자재 시세, 그리고 홍콩의 외환 차트가 모니터 위를 현란하게 춤추고 있었죠. 오케이. 예상대로야.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응시하는 제 눈빛은 조금 전 아내에게 5천 원만 달라고 빌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박민석이 쭈구리 남편이라면 밤에 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닥터피였습니다. 메신저 창이 쉴 새 없이 깜빡였습니다. 닥터피 연준 발표 1분 전입니다. 뉴욕팀 대기 중. 싱가포르 펀드 매니저입니다. 선생님의 포지션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채팅창에 그들은 저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믹스 한 봉지를 종이컵에 털어 넣으며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물을 끓일 시간도 아까워 미지근한 정수기 물에 대충 녹인 믹스 커피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고급 에스프레소보다 달콤했습니다. 지금이야. 전량 매도해. 숏 포지션 유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조 원의 자금이 제 손가락 하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하락 화살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남들에게는 공포의 하락장이었지만 미리 하락에 베팅한 저에게는 돈벼락이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좌 잔고의 숫자가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1억, 10억, 50억. 오늘 밤 수익만 대략 300억 원. 현재 제 총 자산은 1200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늘어나는데 제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믹스 커피 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 기가 막힌 부조화.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싶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왜 그러고 사느냐고. 벤츠를 끌고 펜트하우스에 살며 떵떵거리고 살지 왜 구질구질하게 마누라 눈치나 보며 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을 때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친척이라며 찾아와 사기를 치고 친구라며 보증을 서달라 매달리고 심지어 우리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범까지 꼬였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제 아들 녀석이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졌던 것도 결국 제 돈을 노린 작전 세력의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철저하게 숨기자. 내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힘을 기를 때까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 때까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난뱅이로 살겠다. 그렇게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산은 충분히 불어났고
저를 괴롭히던 세력들도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던 중이었죠. 여보, 나 사실 1,000억 부자야. 이 말을 하면 아내가 믿어줄까요? 아마 몽둥이부터 들고 올 겁니다. 노망났냐면서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니터 속 장고를 확인한 저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낡은 잠옷 바람의 박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열고 나오니 여전히 안방에서는 아내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잠든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거친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요. 300억을 번 날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당신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해줄게. 진짜야. 저는 잠든 아내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는 거실 소파에 쭈그리고 누웠습니다. 1200억 자산가의 침대치고는 너무나 소박하고 좁은 소파였지만 오늘따라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상상조차 못한 태풍이 몰아치게 될 줄은 말이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집안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구두를 쾅쾅 벗어 던지더니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두부 한 모가 찌그러져 비닐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그래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눈치를 보며 찌그러진 두부를 주워 담으려 하자 아내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저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부가 문제야? 남들은 남편 잘 만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는데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지. 이 나이 먹도록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야 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동창회에만 다녀오면 아내는 며칠씩 알아눕거나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습니다. 잘 나가는 사모님이 된 친구들과 비교가 되니 속이 뒤집히는 게 당연했죠. 오늘 순자년이 뭘 타고 왔는지 알아? 벤츠야, 벤츠. 그것도 기사가 문을 열어주더라. 남편이 이번에 강남에 빌딩을 올렸다고 동창들한테 10만 원짜리 밥을 샀어. 근데 나는 회비 3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다고. 아내는 억울함에 북받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식탁보를 적셨습니다. 영희는 다음 달에 남편이랑 유럽 크루즈 여행 간대. 1,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껌값이라더라. 당신은 나 신혼여행 이후로 비행기 한번 태워준 적 있어? 제주도는커녕 강원도 앞바다도 못 가봤잖아. 내가 내 팔자를 볶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의 울음 섞인 타박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벤츠가 아니라 헬기도 사줄 수 있고 유럽 여행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성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강남 빌딩이요?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여보, 나 사실 돈 많아라고 해봤자 미친 사람 취급이나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느끼는 저 박탈감과 서러움은 돈으로 단순히 해결되기 전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떠서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물 한 잔 마시고 진정해. 내가 미안해. 면목이 없다. 뭘 잘했다고 물을 떠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서 찌그러져 있어. 아내는 물컵을 밀쳐내며 돌아앉았습니다. 밀쳐진 물컵이 넘어져 식탁 위가 흥건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가져와 물을 닦았습니다. 묵묵히 식탁을 닦는 제 등 뒤로 아내의 흐느낌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연하게 울던 아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을 보니 친정 오빠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처남은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양반이었거든요.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수지는 소리, 그리고 처남의 다급한 비명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영자야, 나 좀 살려다오. 놈들이 쳐들어왔어.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오늘 죽는다. 으악, 오빠,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그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로챘습니다. 최영자 씨 되시죠? 동생분이 우리 돈을 좀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배째라네. 근데 보증인 란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네. 지금 당장 3억 준비 안 하면 당신 동생 손가락은 물론이고 당신네 집구석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전화기는 뚝 끊겼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핸드폰을 툭 떨어뜨린 아내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오빠가 사채를 3억? 평범한 서민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저는 쓰러지는 아내를 받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내를 힘들게 하던 그 지긋지긋한 빚보증의 굴레. 하지만 동시에 제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동창의 기 죽은 건 참아도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내가 있잖아. 저는 공포에 질린 아내를 품에 안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제 연극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찌질한 남편 박민석은 퇴장할 시간입니다. 사냥개들을 처리하러 닥터피가 나설 차례군요.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울리는 굉음과 함께 우리 집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할 새도 없이 도어락이 삐비빅 소리를 내며 해제되더군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육중한 철문이 벌컥 열리고 시커먼 그림자들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영자 누님. 동생분이 연락이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셋. 그리고 그 뒤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처남이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처남에게 달려갔지만 사내 중 한 명이 아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쌀자루처럼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지금 동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자, 여기 보증 서류 보이지? 최영자. 본인 자필 서명 맞고 원금 2억에 연체 이자 포함해서 깔끔하게 3억. 오늘까지 상환 날짜였던 거 알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흑투성이 구두를 신고 거실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방금 닦은 물컵을 툭 쳐서 깨트리더니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행세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떠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말로 하시죠. 말로. 제 목소리는 짐짓 겁에 질린 듯 떨렸지만 제 눈은 놈들의 동태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찬 가짜 명품 시계, 싸구려 원단의 양복, 그리고 문신을 과시하듯 걷어올린 소매. 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놈들은 기업형 조폭이 아니라 불법 사채 시장에서도 질이 가장 나쁜 하류 양아치들이었습니다. 독사파라고 불리는 놈들이죠.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전세금 다 빼도 1억도 안 돼요.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아내가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비릿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며. 우린 금을 원한다고. 정돈이 없으면 이 집구석이라도 내놓고 나머지는 신체 포기 각서로 때우든가. 아줌마 콩팥이랑 앙구, 그리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무능해 보이는 남편분 장기까지 싹 다 털면 얼추 1억은 나오겠네. 남편분 장기.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감히 내 아내 앞에서 내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해?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놈들의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힘으로 제압하면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놈들이 제 발로 함정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죠. 야, 김 실장. 집구석 뒤져서 돈 될 만한 거 싹 다 챙겨. 네, 형님. 졸개들이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를 뒤엎고 장롱문을 뜯어내듯 열어젖혔습니다. 아내가 결혼 예물로 아껴두었던 금반지 한 돈, 그리고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 봉투까지 놈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영감 약값이야. 가져가지 마. 아내가 졸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놈은 아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아내가 나뒹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질 뻔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좋아. 오늘은 일단 이걸로 이자 쳤다고 칠게. 내일 정오까지 3억 현찰로 준비해라. 1분이라도 늦으면 그땐 동생 손가락이 아니라 내 남편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우두머리는 으름장을 놓고는 퇴하고 침을 뱉고 나갔습니다. 처남은 반죽음 상태로 거실 바닥에 버려졌고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아내의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멀어지는 놈들의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독사파, 내일 정오라고 했지? 그래, 내일 정오가 너희들 제삿날이 될 거다. 제 눈빛은 더 이상 겁쟁이 박민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바로 닥터피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처남은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팔주는 좋게 나올 부상이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말없이 부서진 살림살이를 치웠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줍는 아내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던 거실에서 아내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 저는 빗자루질을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말대로 나 무식하고 억척스러운 여자야.
근데 바보는 아니야. 3억? 평생 식당 일해도 못 갚아. 우리 집 팔아도 못 갚는다고. 놈들이 당신까지 건드리겠대. 장기를 꺼내간다잖아.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당신 착해에 빠져서 평생 사기만 당하고 살았잖아.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기 한 번 못 펴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내 빚 때문에 당신 목숨까지 내놓게 할 순 없어. 그러니까 서류 도장 찍고 나가. 나가서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아. 아내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이혼 신고서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기란에 도장을 찍어 놓은 상태였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미안했어. 다음 생에는 부잣집 딸 만나서 호강하고 살아. 알았지? 아내가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매일 저를 타박하고 구박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빚더미에 남편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쓰고 저를 놓아주려 한다는 것을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1,000억을 벌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바보였구나. 가족을 지킨답시고 돈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저는 아내가 내민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저는 아내의 양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야, 잘 들어. 나 이혼 안 해. 그리고 당신 빚 내가 갚아. 뭐? 당신이 무슨 돈으로? 5,000원도 없어서 빌빌대던 사람이 3억이 어디서 나서. 헛소리하지 말고 제발 가. 가란 말이야. 아내가 제 가슴을 주먹으로 팡팡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떠는 아내의 작은 몸이 안쓰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믿지? 당신 남편 박민석, 그렇게 허술한 놈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저는 우는 아내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수면 유도제를 탄 따뜻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지쳐서 탈진 상태였던 아내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창고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폰은 주식 거래용이 아닌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해결사 호출용 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이자 저의 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현금 3억 준비해. 그리고 경호팀 최정예로 10명 대기시키고 내일 정오 우리 집으로 집합이다. 알겠습니다. 상대는 누구입니까? 동네 양아치들. 독사파라고 하던가. 그놈들 장부랑 비리 내역까지 싹 다 조사해서 가져와. 내일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줄 테니까. 아, 그리고 내 옷도 한 벌 가져와. 제일 비싸고 태가 나는 놈으로. 내 마누라 기 좀 살려줘야겠어. 존명. 전화를 끄는 저는 베란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늘어난 티셔츠.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오. 찌질한 남편 박민석의 쇼는 끝납니다. 그리고 천억 자산가 닥터피의 화려한 등판이 시작될 겁니다. 영자야, 기대해라. 내 남편이 얼마나 멋진 놈인지 보여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내 영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눈이 퀭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정오를 향해 갈수록 아내의 손떨림은 심해졌죠. 그런데 정작 남편인 저는 아침 일찍부터 종적을 감췄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이 사람 진짜 도망간 거야? 식탁 위에 남겨진 쪽지 한 장. 잠깐 나갔다 올게. 걱정 마. 아내는 그 쪽지를 구겨 쥐며 오열했습니다. 3억이라는 빚더미 앞에 겁을 먹고 남편이 도망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 끝까지 비겁하게. 아내는 배신감과 공포에 떨며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 정오가 되자마자 어김없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쾅쾅쾅. 문 열어. 약속한 시간 다 됐어. 어제 그 독사파 놈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더군요. 좋기 10명은 되어 보이는 덩치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두머리가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돈은 준비됐나? 아니면 남편 놈 콩팥이라도 꺼내왔어? 어라? 그 찌질이 남편은 안 보이네? 벌써 튀었구만. 으하하. 놈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남편이 돈 구하러 갔어요. 구하긴 개뿔. 그 무능한 놈이 무슨 수로 3억을 구해? 야, 얘들아. 작업 시작해. 일단 집안 집기 다 때려 부수고 이 아줌마 끌고 가서 각서 받아. 우두머리의 손짓에 졸개들이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아내의 비명이 처절하게 울려 퍼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아악. 소리와 함께 타이어 마차름이 빌라 밖을 뒤흔들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그리고 웅장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경찰 떴어? 우두머리가 당황하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빌라 주차장과 골목길을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이니어를 착용한 딱 봐도 전문 경호원 포스를 풍기는 건장한 사내 50여 명이 빌라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맞춤 슈트,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구두, 올백으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 선글라스를 벗으며 빌라 3층을 올려다보는 그 남자. 바로 저 박민석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올라가시죠.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인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깍듯이 모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뚜벅, 뚜벅. 계단을 오르는 제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독사파 놈들이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내조차도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쇼? 우두머리가 얼떨결에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압도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놈의 질문을 무시하고 구석에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여보. 많이 무서웠지?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네, 접니다. 당신의 무능한 남편,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을 지켜줄 남자 박민석입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슈트를 입은 제 모습에 놈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우두머리가 정신을 차린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옷 좀 빌려 입고 왔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쇼하지 마. 그래봤자 너 5,000원 구걸하던 찌질이잖아. 돈 가져왔어? 3억 내놓으라고. 저는 피식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죠. 김 변호사, 저 쓰레기들이 원하는 게 종이 쪼가리라지. 줘버려. 네, 회장님. 김 변호사가 신호를 보내자 뒤따라 들어온 경호원 2명이 칠가방 3개를 테이블 위에 쾅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이 열리고 그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놈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현금 5억 원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자, 여기 5억이다. 원금 2억에 이자 1억, 그리고 나머지 2억은 너희들 병원비다. 병원비? 그게 무슨... 우두머리가 말을 더듬는 순간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아내를 밀쳐? 내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가 겨우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았나?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석에 경호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외쳤습니다. 진압해. 순식간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이 독사파 놈들을 덮쳤습니다. 덩치만 컸지 싸움이라곤 할 줄 모르는 양아치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아내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넓은 등 뒤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상황은 1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무릎 꿇린 우두머리 앞에 제가 다가갔습니다. 놈은 피가 터진 입술로 벌벌 떨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회장님, 몰라 배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 변호사, 이놈들 죄목이 뭐지? 네. 불법 추심, 가택 침입, 특수 폭행, 협박,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증거는 확보했고 경찰청장님께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최소 징역 15년은 나올 겁니다.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뼈저리게 반성해라. 그리고 내 아내 동생 빚보증 서류, 지금 당장 찢어서 삼켜. 우두머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를 찢어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짓눌려 살던 아내의 얼굴에 처음으로 핀 환한 미소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놈들은 굴비 엮이듯 줄줄이 끌려나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현금 가방, 그리고 슈트를 입은 남편.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과 현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 돈은 다 어디서 났고, 그동안 나 속인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배신감보다는 안도감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부서진 거실을 경호원들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말이죠. 아내는 여전히 제 낯선 모습에 적응이 안 되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유명한 투자의 신 닥터피라고? 밤마다 컴퓨터로 고스톱 치는 줄 알았더니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 응. 미안해 여보. 1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돈 있다는 게 알려지면 당신이랑 우리 가족이 또 다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힘을 기를 때까지 죽은 듯이 살았던 거야. 저는 지난 10년간의 이중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 몰래 1,000억이라는 자산을 모으기까지의 과정 하지만 돈이 불어날수록 아내에게 미안해서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고민들까지 이야기를 듣던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보, 등신, 난 그것도 모르고 맨날 구박만 하고 당신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아내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근데 여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없으면 나한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당신이 5,000원 아끼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것도 다 우리 가족 위한 거였잖아. 나한테는 당신이 1,000억보다 더 귀해.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지 말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자 된 거야? 응. 아주 큰 부자지.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계 일주도 가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갑자기 돈 펑펑 쓰면 탈나. 나 그냥 하던 일 계속할래. 대신 이번 주말에 동창회 다시 열 거야. 제일 비싼 호텔 뷔페 예약해줘. 그리고 당신 그 양복 입고 기사 딸린 차 타고 나 데리러 와. 순자 기 좀 죽여주게. 아내의 귀여운 복수 계획에 저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호텔 통째로 빌려줄게. 헬기 타고 등장할까? 아이고 주책이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좁은 거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행복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낡은 빌라는 리모델링해서 아주 쾌적해졌죠. 아내는 여전히 콩나물 값을 깎으려 시장 상인들과 실랑이를 하지만 이제는 지갑 속에 든든한 블랙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5,000원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잔소리는 무섭습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돈은 충분히 가치가 있더군요. 오늘 밤도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깎아준 과일 접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으니까요. 1,000억 자산가 닥터피, 그리고 영자의 영원한 쫄병 박민석. 저의 이중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행복하게 말이죠.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도 혹시 모릅니다. 지금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세상을 구하는 영웅일지도요. 부디 겉모습만 보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